안녕하세요. 공익신고보호법 2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제 약간 공익신고에 대한 감이 좀 잡히고 있죠? 그래서 제10조 조사기관 등의 공익신고 처리에 관해서 알아보죠. 자, 조사기관 등이 제6조, 앞에서 소개됐던 제6조에 따라서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 제3항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서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또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 받거나 또는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을 또는 송부를 받았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를 또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이 다음 각 호 가게 되면은 바로 1, 2, 3호 여기에 이 각 호에 따라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아래 이 각 호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에는 이거는 중단할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대상도 없는 그런 신고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한다. 자,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번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그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단 또는 끝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는요,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상황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도 뭡니까? 하지 아니한다, 종료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공익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뭔가 거기에 공개된 내용, 이런 것들, 그 공개된 내용 이외에 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조사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한다, 이 말이죠. 자, 중지, 이런 뜻도 됩니다. 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해당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에 이런 것들도 조사하지 않는다, 수사하지 않는다. 자, 그 밖에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더 이상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고 또 중단하고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당한 사유로죠.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 얘기를 드렸고요. 자, 여기서 조사기관 등 2항에 앞서서 얘기했던 겁니다. 2항에 따라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를 중단하고 끝낼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그 사실을 어디에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더 이상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공익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 그걸 끝냈을 때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 결과 또한
어떻게 공익신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제6조에 따라서 앞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해 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 된다 이 말, 안 된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정의를 내려놓고요. 또 조사기관 등이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가. 그것을 이송 또는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앞서서와 비슷하게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 등에 이송해야 되고, 그리고 공익신고자에게 그것을 통지해야 된다. 자, 좀 귀찮지만은 이 법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거 공익신고하게 되면은 뭐 몇십억이 보상금으로 나온다 이 환상에만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읽어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나 조치 방법이 여기에 법적으로 합당한가, 그리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가늠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조항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잠깐만 노랫말이 나오네요. 아유, 이 법을 자꾸 같이 다루다 보면 너무 딱딱해요. 용어도 좀 비슷비슷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자, 잠깐만 했으니까 머리 좀 식히고, 탐정으로서 꼭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촉을 키워라. 그래서 어떤 자기 주관과 객관의 접촉 감각을 익혀라. 척하면 삼척이고 툭하면 뭐라 했어요? 호박이라고 그랬죠. 그런 감은 동네방네 누구도 다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정으로서의 촉,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생기겠습니까? 자, 여기에 기뽀를 제가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이게 바로 영음찰리라 하면 말이지만은 영음찰리라, 소리를 듣고 이치를 살핀다, 찾아낸다 이 말이죠.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지금 고백을 하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실을 말하는 건지까지도 감을 잡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영음찰리의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촉 중에 최고의 촉이죠. 야, 탐정 말이야. 뭐 법조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주관성과 객관성이 이렇게 싹 만나가지고 감각을 만들어내는 촉을 키워라. 재미있을 겁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척하면 삼척이 아니라 척하면 그런 척, 이런 척, 저런 척을 다 이해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놨잖아요. 이 한문 혁수가 많아가 좀 어려워 보이지요?
이 볼감자, 용모할 때 모자, 그리고 변색할 때 변화한다 할 때 변자, 색자, 얼굴 색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감모 변색, 이 말뜻은 어떤 모양을 보고 그 낌새를 가려낸다, 알아낸다는 것이죠. 딱 사람 보면 안다 이런 말 보통 우리 하잖아, 그죠? 그처럼 얼굴 색깔 보면은, 저 사람 말할 때 눈빛을 보면은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건지, 눈을 이렇게 깔고 말하는 건지, 엉뚱한 데를 보고 말하는지, 불안에 떠는 건지 눈 보면 알잖아요. 얼굴 색깔 보면 알고. 손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짐도 얼굴 색깔에서 다 읽지만은 하나의 태도면에서 보면 손가짐이라든지 어떤 그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의 낌새를 알 수 있어요. 이 거짓말인가, 꿈에 대는 말인가, 어떤 말에 자기가 한 말에 합리화를 위해서 막 주워대는 말인가. 그래서 이 탐정이 지내야 될 자질 중에서 바로 감모 변색, 요거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탐정이 되려고 하면은 촉을 길러라. 그리고 그 촉은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촉하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게 맞아 라고 하는 객관적 촉하고 이걸 딱 합성화시켜서 나의 특별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탐정의 자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음 찰리라, 소리를 듣고 이치를 살피고, 감모 변색이라, 그 모양을 보고 낌새를 가려낸다, 알아차린다. 탐정이 꼭 지내야 할 요소요 기법이죠. 여러분, 제가 그나건대 이것만 잘 훈련되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탐정으로서 명탐정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네. 자, 다음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 장에서는 10조의 2. 공익신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자. 자, 우리가 21세기 중에서도 지금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산업 안전 정보화 시대, 즉 4차 산업 시대에 우리는 IT 정보, 자,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로 일체화돼서 움직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공익신고에 대한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그것을 운영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원에는 공익신고 접수 처리 현황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리고 그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 정리해내는 그 운영을 해나가자, 이런 말이죠. 자, IT 강국 시대, 특히 대한민국의 이 IT 저력을 탐정에서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영음 찰리, 감모 변색, 아주 좋은 촉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 촉을 활용해서 이 공익 신고하는데 나름대로 힘을 한번 보태봅시다. 이 항에서는 이원에는 종합 시스템 구축 운영 또는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자, 6조 각 호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생각을 좀 돕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6호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제6조. 앞서서 설명을 다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호가 어떤 것이냐?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해당되는, 즉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 기업, 대표자, 사용자, 앞서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이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규제를 하는 또는 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감독기관, 조사기관, 또 수사기관, 위원회 이 등등을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데,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신고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바로 각 조, 즉 6조의 각 호의 기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을 요청하고 그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자료를, 그 정보를 또 내가 보유하게 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자료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익신고를 하기도 좋고 또 신고를 받은 자들도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 공익신고의 어떤 마지막 장이 될 수 있겠어요. 제2장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서 보유, 이용하는 자료,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그럼 또다시 우리가 상기를 하기 위해서 2항이 뭐였어요? 2항이 바로 이거죠.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앞서서 다시 봤듯이 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그 기관에게 공익신고 접수를 그리고 그 처리에 관한 자료 정보를 요청하는 거다. 제공 요청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을 때 공익신고에 원활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나중에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을 한다. 또는 포상을 한다. 그리고 이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해 놨죠. 그래서 구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놓고 또 그들을 다 보호해 줘야 될 신변보호 또는 정보보호 기타 등등 이 프라이빗 보호 이런 것들을 다 해준다는 것이죠. 공익신고 종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탐정들이 일하기가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또 운영하시는 분들과 호흡이 척척 맞아떨어지게 되고 공익신고는 결국은 공공의 이익, 그죠? 공익을 침해하는 그런 집단 내지는 그런 사람, 그런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다. 정말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 제2장 공익신고에 관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QR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수업을 하는 동안에 받는 동안에 내가 탐정의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QR코드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니셜이 담겨져 있거나 이벤트와 또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자기 회사나 자기 개인의 브랜드를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매를 좋아합니다. 독수리를 좋아합니다. 아주 예리하고 민첩하고 그 밝은 눈을 가지고 뭘 찾아내는다는데 그런 데서 있고요. 자, 여기다가 휴대폰을 탁 찍게 되면은 회사의 모든 소개가 다 나오게 되고 탐정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 다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착 하면은 KPI 탐정, 즉 EDA 이 말은 바로 Evidence Detective Agency 증거를 찾아주는 일을 대행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름도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 탐정의 길은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 가운데 아주 재미있고 스릴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만화나 영화를 통해서 탐정 나름대로 많이 갈구해 왔잖아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바라던 바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제 명찰이 KPI 명찰이 뚝 떨어지려고 그래요. 좀 잘 만든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3강을 이것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바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공익탐정의 길을 들어섰고 그 공익탐정의 자부심, 명탐정, 즉 공익탐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보호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일사천리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바로 명탐정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